오늘은 2022년 12월 16일 금요일, 저는 한국투자연구원 박영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2023년 투자 전략, 그리고 2023년 관심 가져볼 만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 3개 그룹의 3종목씩 총 9개 종목을 최대한 간략하게 연구 분석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책은 2021년 제가 간단하게 썼던 책인데 2021년 슈퍼스탁 해가지고 분석한 책인데, 여기 한미약품, 한올바이오파마 등의 엔제스테크 등 종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2011년에 가장 의미가 있었던 것은 한미약품 2011년 4만원에서 73만원까지 18배 상승을 했는데, 그 과정을 보면서 저 자신은 많이 배웠습니다. 차트가 아니고 미래의 내재 가치를 분석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그거를 좀 배운 것 같습니다. 참고로 유튜브를 방송하면서 저는 주민등록상의 실제 성명과 제가 20몇 년 사용한 핸드폰 번호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 증권에 방송을 하면서 실제 이름과 실제 20몇 년 이상 사용한 핸드폰을 공개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의 차이가 무엇인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자, 참고로 2022년 7월 26일 박영길 유튜브에서 분석한 종목 2개를 리마인드 애프터 서비스 한번 하겠습니다. 코스모화학 2022년 7월 26일 코스모화학 17,600원. 오늘은 2022년 7월 26일 오후 4시 37분. 나는 한국투자연구원 박영길입니다. 오늘은 코스모화학 005420 코스모화학은 2022년 7월 26일 17,600원에 연구 분석하고 나서 한 달 뒤에 3650원까지 약 2배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이 종목을 분석할 때 폐배터리 모멘텀이 있었고요. 그리고 7월 26일 날 또 한 종목 금양을 간단하게 분석했는데, 금양 한번 보겠습니다. 주식 투자 아직도 혼자 하고 계십니까? 혼자서도 충분히 수익을 내고 계시다면. 오늘의 주제는 26일 토요일 오후 1시입니다. 오후 1시입니다. 나는 오늘은 2022년 7월 26일 토요일 오후 1시입니다. 나는 한국투자연구원 박영길입니다. 오늘 2022년 7월 26일 코스모화학하고 금양을 분석했는데, 금양은 주가 9,320원에서 41,500원까지 약 3달 동안 4배 정도 상승한 것 같습니다. 운이 좋아서 그 급등주를 찍었는데, 분석했는데 현명한 투자는 아닙니다. 이런 종목을 투자하는 것이. 자, 2023년을 생각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16일인데 지수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 예상이 틀릴 수 있다는 가정하에 저는 2023년 4월경
코스피 지수 2000포인트 전후를 한국 증시의 바닥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대상승으로 갈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설명가 좀 길지만 과거 한국 증시의 총 PBR 1 그것을 기준으로 분석한 겁니다. 그리고 과거의 사례를 몇 가지를 설명드린 다음에 지금 시점이 어떤 시점이고 2023년 4월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논해 보겠습니다. 일단 2001년 9월 14일 코스피 지수가 463포인트였는데 코스피 지수 463. 2002년 4월 즉 6개월 정도 이후에 지수가 943포인트까지 2배 상승을 했습니다. 6개월 7개월 동안에 지수가 2배 상승했으니까 지수가 2배 상승했다는 것은 개별 종목들 즉 대형주 상위 100개를 빼놓고 거래소 코스닥의 2,300개 정도 종목들은 거의 다 지수 상승의 2배 상승함으로 3배, 4배 상승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2001년 9월 달에 대형 악재가 있었고 증시가 대폭락을 했었죠. 그러니까 대폭락 다음에는 반드시 100% 타이밍은 약간 빠르거나 느릴 수 있지만 반드시 100% 증권시장의 역사를 볼 때 전고점을 넘어가는 반등 상승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08년 11월 이때도 금융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악재가 있었고 코스피 지수가 914포인트까지 대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1년 4월까지 코스피 지수가 2231포인트 약 2.5배를 상승했는데 지수가 2배 상승하면 개별 종목들은 곱하기 2배니까 4배를 상승하는 거니까 이 기간 중에 거래소 코스닥 종목들은 지수 2.5배의 2배인 약 5배를 상승한 겁니다. 더 센 거는 7, 8배, 평균 5배, 약한 종목들은 2, 3배 상승을 한 겁니다. 2천 몇백 개 종목들이 전부 다. 그리고 자, 과거 역사를 한번 보는 겁니다. 2020년 3월 코로나19로 해서 우한 폐렴으로 전 세계가 멸망할 것 같은 그런 공포의 공포 지수가 천장을 찌를 때 한국의 코스피 지수는 1439까지 대폭락을 했습니다. 2년 반 전의 사건이죠. 그리고 약 1년 지나서 2021년 6월 한국 코스피 지수는 3,316, 약 2.4배를 지수가 상승했고 지수 상승의 2배가 개별 종목들의 상승률이니까 개별 종목들은 약 평균 5배, 적게는 2, 3배, 많게는 7, 8배, 10배를 상승한 겁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면 인간의 역사가 반복되는 것처럼 증권시장 역사도 100% 반복됩니다. 시간이 조금 빠르거나 늦거나 있을 뿐이지 2년에서 3년을 간격으로 해서 대상승과 대하락을 반복하는데 그것은 크게 보면 아주 사소한 오차가 있을 뿐이고 거기에서 어마한 리스크와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2022년 12월 16일 지금은 어느 시점인가? 3,316포인트에서 1,000포인트 하락한 지금 시점이고 만약에 박영길의 예측이 맞아서 2023년 4월 달에 코스피 지수 2,000포인트 플러스 마이너스 10% 시점에 저점을 찍고 대상승을 시작한다면 지금 시점은 어떤 의미이고 어떤 투자 전략이 지금 필요한가 하는 것이 오늘 저의 주제인데 대단히 방대한 양의 주제이지만 복잡한 주제이지만 간단하게 아주 쉽게 논해 보겠습니다.
경기 침체는 이미 전 세계에서 시작이 되었고 오늘도 미국 나스닥이 3% 대폭 나가는 것은 경기 침체의 시그널, 신호, 지표 때문에 3% 대폭 나가를 했는데 경기 침체와 증권시장의 상관관계를 보시면 지수는 증권시장은 경기 침체에 비해서 약 1년 정도를 선행합니다. 즉 한국과 미국과 전 세계의 경기 침체가 2023년 10월경에 저점을 찍고 끝나고 반등한다고 가정한다면 한국 증시는 그거보다 약 1년 전쯤에 반등을 시작한다는 것이 이론적인 저의 의견이고 그러나 약간의 사소한 데이터를 수정해서 2023년 10월 또는 12월경에 전 세계 경기 저점을 찍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몇 가지 변수를 감안해서 따라서 지수는 증시는 선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2023년 3월 또는 4월 코스피 지수 2000포인트 플러스 마이너스 10%에서 대바닥을 찍고 앞으로 향후 1, 2년 대상승을 시작할 거로 예상하는 겁니다. 아까 서두에 2001년 지수 바닥 463, 2008년 11월 지수 바닥 914, 2020년 지수 바닥 2020년 3월 지수 대바닥 1439 세 가지를 언급한 것은 물론 그 전에도 열 몇 번의 대바닥 후에 대상승이 있었지만 이 세 가지 최근의 경우를 분석한 것은 이 바닥 다음에는 반드시 전고점을 돌파하는 한국이든 미국이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전고점을 돌파하는 상승은 반드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증권시장이고 자본주의고 그것은 자전거와 같은 원리인 것인데 그것의 역사의 반복에 근거할 때 지금 시점은 전고점 3,316에서 1,000포인트를 하락하고 경기 침체의 과정에 있지만 절망과 공포와 부정적인 분석들이 상당히 많은 시점이지만 그러나 지금부터 앞으로는 리스크보다는 이미 리스크는 거의 지나갔고 70%가량 지나갔고 리스크보다는 기회와 영광의 영역이 될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은 2023년 3월, 4월부터 코스피 지수가 반등을 대상승을 시작하면서 어떤 종목이 많이 갈 것인가를 연구하고 준비할 때이고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때이고 그리고 선택과 집중을 준비할 때인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사례를 보시면 지수가 바닥을 치고 1년, 2년 대상승으로 접어들 때 지수가 상승한다고 해서 모든 종목이 상승하는 게 아니죠. 지수가 50%, 100% 상승을 해도 어떤 종목 그룹에 속한 것들은 지수 곱하기 2배를, 3배를 상승하는 거 아니면 어떤 종목들은 지수만큼 상승하고 어떠한 종목들 수백 개는 지수에 비해서 상승이 아니라 오히려 하락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과거의 기준에서 과거의 사례 통계를 봤을 때 빅데이터를 봤을 때 어떤 종목이 많이 상승하느냐 다음과 같은 경우가 과거에 지수 저점에서 많이 상승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첫째, 낙폭 과대이면서 영업이익이 2배에서 10배, 100배를 3년 이내에 증가하는 회사들. 둘째, 첨단 고성장 업종의 1등, 2등 회사들. 셋째,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많이 과다하게 거쳐서 차트적으로는 50%에서 90% 정도 대폭락을 하고 낙폭과대이면서 저평가이면서 실적이 좋아지는 회사들. 오늘은 그런 회사들을 세 개 그룹에 나누어서
한 개 그룹당 3종목, 9종목을 최대한 간단하게 지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주식을 잘하는 분들과 주식을 잘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한국 증권시장에 약 1,000만 명이 주식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2022 매년 말 12월 30일이 되면 통계가 나오는데 증권시장에 참여한 개인들은 지수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거의 다 손실로, 누적 손실로 끝납니다. 왜 그런가요? 지수가 하락할 때는 누적 손실도 크고 지수가 상승할 때조차도 개인들은 기관 외국인하고 다르게 특히 외국인에 비해서 패배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1년 누적으로 손실을 기록하는 경우가 압도적입니다. 왜 그런가요? 다들 그렇게 차트를 보고 열심히 투자하는데 차트를 정밀 분석하는데 결과는 왜 그 반대가 될까요? 자, 또 질문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종목을 연구할 때 3가지를 합니다. 1번 기업 탐방을 갑니다. 저는 1999년부터 1999년 중앙일보 신문사를 나와서 투자를 본격적으로 할 때부터 저는 제가 투자하는 회사의 기업 탐방을 다녔습니다. 부산, 울산, 구미, 오송단지, 부천, 서울 판교 등등등. 기업 탐방을 가는 것이 그 회사의 미래 가치와 내재 가치와 투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제일 좋고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두 번째, 저는 어떤 회사를 투자할 때 그 해당 회사의 애널리스트를 만나거나 전화 통화하거나 의견을 물어봅니다. 이것은 기업 탐방 다음으로 중요한 분석의 과정입니다. 세 번째, 저는 어떤 종목을 투자할 때 최근 5년 동안의 레포트를 전부 다 공시와 레포트, 뉴스를 다 읽어보고 그것의 의미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차트는 저의 분석의 약 한 10% 정도를 차지합니다. 90%는 차트를 보는 게 아닙니다. 차트를 보는 게 맞다면 차트는 후행성이기 때문에 절대로 결코 차트를 해석하는 게 불가능한 것이고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유튜브로 보는 분께 질문한다면 투자하는 회사의 기업 탐방을 3번 이상 가봤습니까? 내가 투자하는 종목의 애널리스트를 만나고 의견을 물어봤습니까? 내가 투자하는 회사의 레포트, 뉴스, 공시, 재무제표, 전자공시 시스템을 5년치를 다 정밀하게 한번 분석해 보셨나요? 이 3가지를 하지 않고 투자하는 것은 어두운 밤길에 함정이 많은 세상을 등불 없이 걷는 것하고 비슷한 선택이 될지 모릅니다. 투자는 어려운 세계고 저는 IQ가 1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머리가 나쁜 사람인데 증권시장의 IQ는 200이므로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증권시장은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증권시장은 오히려 노력 역전의 법칙이 통하는 세상이고 단순하게 차트를 연구한다고 해서 이기는 세계가 결코 아닙니다. 자, 2023년 지수 이야기를 논했고 2023년 모멘텀이 있을 만한 종목 그룹별로 3개씩 9개를 최대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분석하는 연구하는 종목은 매수 추천이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에 매수하게 된다면 3가지 원칙을 지킵니다. 2022년 12월 16일 오늘 주가에 플러스 5% 이상이 매수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원칙, 만약에 저가 매수하게 된다면
손실 5%의 손절 매도를 합니다. 세 번째 원칙, 목표 주가까지 보유합니다. 1번, 2번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목표 주가까지 보유하는데 그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자, 1번 그룹, 세 개 그룹을 얘기하는데 지노믹 트리, 이 회사는 암 진단의 프론티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경쟁회사는 미국의 이젝티브 사이언스라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한 10조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더 하락한 것 같은데 이제 암 진단은 체내 진단을 넘어서 체외 진단, 액체 생검으로 진단하는 시대가 열릴 겁니다. 그러면 병원에 가서 수술하거나 뭐 조직을 떼어내거나 뭐 내시경으로 위 내시경을 보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고 피 한 방울 또는 침 한 방울 또는 소변 뭐 5리터 아니 5cc 정도만 가지고도 대장암, 뭐 폐암, 방광암, 신장암, 간암 등등을 조기에 암 일기 이전에 발견하는 시대가 조만간 올 것이고 진행되고 있고 지노믹 트리는 그런 암 진단의 액체 생검의 프론티어격의 회사인데 실적은 미진합니다. 차트는 전고점 비해서 4분의 1토막 대바닥에 와 있고 지금 매수 시점은 아닌데 이 종목은 그러나 2024년에 어떤 강력한 모멘텀을 예상하므로 1년 전인 2023년경에는 주가 바닥을 찍고 모멘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1번 그룹은 첨단 바이오 고성장 예상하는 종목이 1번 그룹입니다. 1번 그룹의 1번은 지노믹 트리, 1번 그룹의 2번은 이지케어텍. 이지케어텍은 서울대학교 병원이 세운 서울대병원의 자회사인데 첨단 경쟁력을 가지고 그 근원적인 경쟁력과 자원을 가지고 성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차트는 지금 전고점에 비해서 50%, 60% 하락해서 차트 바닥에 있는데 이 회사도 2023년 하반기나 2024년쯤에는 모멘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올릭스,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첨단 바이오 회사입니다. DNA를 넘어서 RNA 단백질 비대칭 구조의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인데 RNA 관련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많지 않냐고 이 회사는 그 계통의 한 부분에 있어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모멘텀이 몇 가지가 진행되고 있는데 결과는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회사가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서너 가지의 그 모멘텀 중에 한 가지, 두 가지는 실패하겠지만 한 가지, 두 가지는 성공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그러한 보편적인 확률을 예측할 때 오늘의 주가와 시가총액은 저평가로 보이고 2023년에 모멘텀을 예상합니다. 자, 두 번째 그룹은 영업이익이 2배에서 10배 이상 앞으로 3년 이내에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회사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맞을 확률도 있지만 다소 오차가 날 확률도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하겠습니다. 서진 시스템, 탈중국의 최대 수혜주로 분석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으로 인해서 미국이 중국에 있는 회사들을 말리는 전략을 쓰고 있는데 따라서 엑소도스, 중국에 있는 공장 회사들이 대거 탈출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내년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그랬을 때 일부 회사들은 망하거나 어려움을 겪겠지만 중국 회사들이 엑소도스를 할 때
혜택을 받는 회사들이 생겨날 것인데 그 중에 가장 혜택을 받는 회사는 바로 서진 시스템이 될 것으로 분석합니다. 이유는 중국에서 나온 공장들, 제품들이 베트남으로 갈 확률이 제일 높고 베트남에서 몇십만 평의 공장을 가지고 이미 10년 전부터 준비해 놓은 서진 시스템에게 제일 큰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따라서 앞으로 영업이익이 향후 3년 이내에 최하 2배, 3배에서 5배 또는 10배까지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그 컨테이너를 현재 중국에서 거의 제조하고 있고 그리고 컨테이너 가격이 상승 중에 있는데 그 컨테이너를 이 서진 시스템의 베트남 공장에서 2023년부터 대량 몇십만 개를 생산할 예정이고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영업이익이 추가로 몇백억이 더 증가할 것으로 분석을 하고 또 하나는 미국에 있는 최대의 첨단 자동차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의 부품 중에 중요 부품을 이 서진 시스템이 수주해서 만들어 납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 될 가능성이 있지만 만약에 미국에 있는 세계 최대의 모 자동차 회사의 중요 부품을 납품하게 된다면 이 회사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서진 시스템의 단점 하나는 전환사채, 증자될 물량이 많아서 그것을 그 예상 발행 주식으로 계산해서 EPS4를 계산하면 EPS가 전부 다 전환돼서 주식이 된다면 예상하는 EPS, 영업이익이 상당폭 감소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참고합니다. 두 번째. 자, 두 번째 그룹은 영업이익 증가 회사인데 두 번째 그룹의 2번은 성신양해입니다. 성신양해. 그냥 간단하게 성신양해는 그냥 시멘트 만드는 뭐 평범한 회사입니다. 또는 시멘트 만드는 그냥 구경제의 그런 회사인데 두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될 가능성이 조금 있고 30%가량 있고 안 될 가능성이 70% 있습니다. 두 가지 모멘텀 중에 하나는 뉴스에 나온 것처럼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에 참여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진 중입니다. 안 될 가능성이 70%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022년 1월 달에 뉴스에 나왔던 D 모모 회사와 또 U 모모 회사와의 지분 관련 그 이벤트로 해서 주가가 2배 이상 급등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시가 완전히 꺼졌느냐 또는 살아있느냐 그것은 판단하기 어렵지만 차트의 움직임과 창구의 매수 매도 매집을 분석했을 때 그 부시는 꺼지지 않고 살아있고 한 번 더 점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 타이밍은 2023년 1월, 2월, 3월경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성신양회의 이 두 가지 모멘텀이 두 개 다 맞다면 주가는 상당히 상승할 것이고 두 개 다 틀린다면 주가는 하락할 것이고 두 개 중에 한 개가 맞다면 주가는 약간 상승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번 그룹 영업이익 증가의 세 번째 종목 삼천당 제약. 삼천당 제약은 한미약품이나 유한영양처럼 한국에 뿌리 깊은 오래된 회사입니다. 그런데 아일리아 황반변성 신약을 2022년 12월 초에 11월 28일 2022년 11월 28일 유럽으로 신약 기술을 수출했습니다. 계약금 690억 원에 러닝 로열티 50%, 즉 매출액의 50%를 삼천당제에게 가져가는 괜찮은 조건으로 기술 수출을 했는데 만약에 유럽에서 1년 매출액이
천억 원, 2천억 원, 5천억 발생한다면 적지 않은 열매가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삼천당 제약은 2015년에 한미약품이 1조 원 기술 수출을 통해서 주가가 10배 상승했는데 그거와 비슷해질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어떤 제약회사, 바이오회사가 대규모 금액의 기술 수출과 로열티, 러닝 로열티를 받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돈이 들어오는 것을 넘어서 그 회사의 성장성과 존재 가능성과 추가적인 신약 성공 가능성을 크게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주가의 강력한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삼천당 제약은 그러한 아일리아 황반변성 신약을 2022년 11월 28일 유럽으로 기술 수출을 성사했고, 계약 성사했고, 본 계약은 다소 남아 있지만 향후 이 기술을 미국 그리고 중국, 일본 등으로 추가적으로 팔아먹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 시점은 2023년 상반기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구체적인 예상하는 시점은 제가 분석을 하지만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룹 영업이익 그룹을 다 얘기했고, 이제 세 번째 그룹의 세 종목을 최대한 간단하게 논하겠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저평가 차트 바닥 우량주를 논하겠습니다. 아난티 이 회사는 2022년 순이익이 37억에서 2023년 순이익이 내년에 260억 정도로 대폭 증가할 예정이고, 2023년 퍼를 계산하면 한 2023년 EPS 3,000원, 오늘 주가가 6,310원, 6,310원이므로 2023년 EPS 3,000원으로 계산하면 퍼 2 저평가입니다. 그리고 2023년 PBR은 0.7 정도, 차트는 대바닥이고 저평가 우량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일본의 사례는 다음에 한번 시간이 되면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의